제일 제가 등허리에 땀을 흘렸던 것은 갑자기 박 선생 부여에 땅 사는 거 잘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. 뭐라고요? 부여에. 부여에 땅 사는 건 어떻게? 네, 그거를 그 당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공무원들하고 7명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걸 그냥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저 충청도 부여에다가 땅을 5,100씩 사는 거예요. 그래도 난 조심한다고 또 내 앞으로 안 하고 그 전주에 있는 우리 장모님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또 했어요. 특별히.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? 당사자들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장모님이란 말이에요. 그거를 알고 그 잘 되냐고 묻는 거예요. 야, 그건 정말. 예. 그거 어떻게 알았죠? 예,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얘들이 철저구나.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. 그것도 알 수 있어요. 예,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. 예, 우리 사회에 곳곳에. 예, 그때 예, 그래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가면서도 녹음기를 가져가가지고 몰래 녹음을 했다. 예. 그리고 이 테이프가 국외의 모처에 보관 중이라는 인터뷰가 있어요. 요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? 이거? 그 테이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. 내용들이 중요한 건 다 보고된 내용이고 네. 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걸로 했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작 기법이거든요. 그것을 제가 구체로 밝힐 수는 없고 또 다만 영화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런 그 재래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도화되고 치밀한 걸로 하게 됩니다. 아, 녹취를? 그렇죠. 전혀 상대가 눈치 못해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이렇게 테이프가 다 집어넣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. 네. 예. 아, 영화에서 보니까 무슨 양말 속에 녹음기를 넣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서 안 걸리나 좀 그런 생각했는데.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한것 그리고 같습니다.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해도 네. 전혀 노출이 안 되는 장치가 예, 있죠. 한 20년 전인데 벌써. 예, 그때도 있었어요? 네, 그런 초정밀 장비가 있습니다.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30분 그 만남의 내용은 거기에다 담겨 있습니까? 예, 다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상태가 괜찮아요? 소리가 들을만해요? 잘 좋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제출하고 복사본은 제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보관하고 있었고요. 안기부에 제출하고. 네, 그리고 저 보관하고 있다 국외 모처 보관 중은 아니고요, 그러니까. 예, 그거는 뭐 국외 모처에 보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이미 보고된 상황이기 때문에. 예. 다만 제가 중요한 자료라고 갖고 있을 뿐이죠. 본인이 그냥 가지고 계시다. 그런 가지고. 그럼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국 대선에 어쨌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었다. 그리고 DJ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. 그래서 거북해했다.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 당시로는.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 편이라고 포섭됐다고 북한 정권에서 생각을 했다 해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거를 박채서라는 공작원에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, 사실은. 그 정도 급으로 대우한다는 게. 그리고 박 선생님이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? DJ 대통령 안 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? 저는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그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야전 사령부격인 그 본부가 그 북경에 설치가 됩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노련한 안병수라든가 강덕수 이런 사람들이 포진에 내려오죠.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행동에 또 어떤 한계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겠네요. 그 사람들이 처리 못하는 사항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도 해주고 알아봐주고 그런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일 그때 위원장을 만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의 그 핵을 긋는 그런 것도 그 전환점에 있었던 것 같은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김대중 후보에 대한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북한 내부에 말하자면 보고가 잘못되니까 만약 북한 정권 최고 수뇌부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. 잘못했다고 이제 판단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구나.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.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약 한 58% 지지율을
단연 그 1등을 달리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근데 저 잘못된 헛 정보가 들어간 거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보고하는 정보나 그 분석 판단하는 그 참모들이 예. 잘못된 왜곡된 그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.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, 거기서 말 잘못했다고. 예, 어떻게 그 내려와서 이제 그 북에도 이제 젊은 에리트층들이 있거든요. 이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,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활동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이거 보면 문제가 있다.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책임충이 이루어질 것이다. 그렇겠죠. 예, 예. 그러면은 너희들은 거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럴 수 있다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올려라. 예.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보고가 전달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네. 너희들은 너희들 할 만큼 했다는 얘기야. 그러면 그 기록을 그런, 남겨둔 예, 거예요. 그런 숙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. 근데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어요. 나중에. 그래서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대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거기서 수송당했죠. 근데 이참사 대선 공작에 참여했던 북한 예. 그 공작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청당하고. 수송당했고 그래서 그 대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예, 예. 그런 그 권민이라든가 권민은 이제 이번에 그 당시 그 후에 남북 고위 회담의 최고 대표로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? 예, 권홍으로 나왔죠. 예. 근데 분명히 권민이거든요. 예, 예. 그리고 강 참사라든가 강철 참사, 그다음에 이 이혼화 참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.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. 예. 거기 대외 경제위 처장인가요? 예. 상대 역으로 예, 그 당시 이명훈이라고 처장, 나오는데 예. 영화에는 리철이 원래 본명이죠. 분명히. 예, 그 사람 리철. 지금 살아 있어요? 예, 지금 뭐 저는 2010년 이후에는 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 예. 요 근래 그 인터넷에 뜬 거 보니까 뭐 단독에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, 아직 잘 활동하고. 예, 뭐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예. 그쪽에서도 상당히 줄을 잘 서야 되고 내부 암투가 치열한 것 같은데요. 당연하죠. 당연합니다.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내부적인 서로 투쟁이 이 시기에서 10년 동안 진보 정권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 MB 정권도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그때가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. 아, 어느 라인에서는요? 예, 아니 이제 그게 강원파 간에 또 강온파 간에. 예, 그다음에 그 그쪽에서도 그 실용주의자들하고 그 보수주의자들하고 있거든요. 구수주의자는 걔들은 이제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 간의 주권 다툼이 엄청 심했죠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이제 이쪽은 보수 진영이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서 남북 대화가 단절되지 않습니까? 예, 예. 결국에는 그쪽의 실용파나 대남 일꾼들은 남북 관계가 이게 이루어졌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입지가 서는 것이지 예. 그게 막혀버리면 설 자리가 없거든요. 아하. 그 명분에서 강경파한테 밀리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또 역정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네.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명박 대통령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기까지 북한의 대납파들, 대남 일꾼들의 대량으로 막 수총을 시키지 않습니까? 공개 총살 시키고 30명, 40명씩 막 한꺼번에 총살시키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전부 과거 10년 동안 그 남북관계 일을 했던 일꾼들이었어요. 그게 이제 밀린 거죠.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실적에 대해서 이 강경파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. 그럼 흑금성으로부터의 정보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갈급했겠네요. 당연히 있죠. 남한 정보에 대해서. 그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그때 잡히신 거예요? 뭐 정보를 군사 정보를 줬다고 지금? 아니 흘러나온 그것은 이제 그 얘기들이? 후에 그건 나중에. 2010년도에 했던 것이고 그때 시기를 걸은 것은 2004년부터 2005년 네.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네. 그 당시 그 대통령 지시받고 움직였던 상황들이 5년 후에 보안법으로 걸린 거죠. 걸은 거죠.